자, 우리는 또 우리대로 가봅시다. 우선 우리 보기 문제부터 봅시다. 보기 문제. 자, 문제 쭉 넘어가서 4번 문제. 4번 문제부터 봅시다. 결국 4번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4번에서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밖에 없어. 첫 번째는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한 경이라고 하는 애. 여정이나 경치를 제시하는 경. 그 다음 경치에서 촉발된 흥치나 안타까움 등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정.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혹은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 즉 어떠한 정서와 이상이지. 정서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따 작품 보면서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서 별거부터 가봅시다. 반서 별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관서 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자를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뭐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자, 화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왕명을 받아서 관서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왕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챙겨 줍시다. 자, 이 왕명으로 화정은 관서 지방으로 가고 있다. 평양이나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좀 챙겨줘야지. 자, 첫 번째, 바로 임금님에 대한 화자의 어떤 충의, 즉 유교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그런 유교적 가치관이 화자의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 바로 화자의 외적 모습, 사회적 자아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외부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신하로서의 나의 모습, 신하로서. 그래서 화자의 그런 사회적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관동불고 잠깐 우리 떠올려보면 관동불곡에서 화자는 뭐와 뭐 사이에 갈등이 있지? 관동불곡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정서, 자기의 사적 자아랑 그 다음 임금님이 나한테 맡긴 왕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자아,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얘도 똑같아. 그래서 관동불곡과 되게 유사한 흐름을 지닌다는 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두 개 밑줄 긋읍시다. 자, 여기서의 화자는 어떤 화자다? 왕명을 받은 화자로서 사회적 자아를 가진 존재, 곧 공적 임무를 띠고 있는 존재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만 챙겨 줍시다. 첫 번째, 행정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 그만큼 소박한 차림이라는 거고, 두 번째, 칼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신분이 문인이었다는 칼을 안 차고 봤겠지, 그치? 화자의 신분이 무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공간의 이동, 즉 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자, 연조문 나가서 모화국에 넣어드니, 자, 여기서 말하는 연조문은 그래, 서대문 밖에 있는 문이야. 그러니까 서울 서대문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연조문은 서울의 서대문 쪽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뭐 챙겨주자? 화자의 그런 일정, 공간의 이동. 화자가 들렸던 지역들을 다 챙겨줄 겁니다. 일단 연조문 나가서 모화곡에 넘어드니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자, 임지, 바로 화자가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공간인 거야. 그래서 임지는 뭐와 관련이 되겠어요? 화자의 사회적 자아랑 관련이 되겠지?
그곳으로 가고픈 마음은 즉 나는 얼른 임금님께 명받은 곳으로 가서 뭐 하고 싶다. 이 나라를 뭐 지키고 싶다. 임금님의 왕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공적 임무에 대한 그런 포부 혹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고향 생각이 나겠느냐? 당연히 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무엇을? 요 공적 의무에 대한 공적 의무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훨씬 더 부각하고 있다. 자, 첫 번째 화자가 들린 곳입니다. 벽제에서 말을 갈아타고 임진에서 배를 건너서 천수원을 돌아드니 쭉 챙겨줍시다. 벽제, 임진, 천수원 다 무엇을? 화자의 여정을 나타내는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기 속 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공간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훨씬 더 어때? 사건 전개에 있어서 속도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렇죠? 벽제에서 뭐 했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간 곳은 개성이에요. 자, 개성은 바로 고려의 옛 수도가 있는 곳이지. 그래서 개성은 망국이라 여기서 망한 나라가 바로 고려인 거고 그 다음 망할 때라고 하는 공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바로 고려의 궁터요. 고려의 궁터. 자, 고려의 왕궁이 있던 터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을 우리한테 불러일으켜? 참 인생은 어떻다. 저렇게 흥했다가 순식간에 망을 보내는구나. 참 인생 무상이구나.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의 인생 무상의 흥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 아유,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그래서 내용 확인 잘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우리 내용 확인 잘 합시다. 내용 확인. 어떤 내용 확인? 화자는 고려의 옛 궁터를 보고서 인생 무상 느끼고 있다. 인생 무상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주로 가요. 자,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이 우거졌더라. 즉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그 공간의 무엇을? 공간의 삭막함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공간의 삭막함. 자, 석양이 직원을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 되도록이면 어때? 당시에는 뭐 불빛이나 가로등 이런 게 없으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여기 주방에 이런 데 동작을 해야 되잖아. 자, 석양이 직원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고 채찍으로 재촉해서 구현원을 넘어드니 구현원을 넘어드니 자, 구현원도 체크합시다. 생년관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다. 자, 생년관 역시 체크. 구현원을 넘어드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생년관 밑에 있는 재송정 이런 것들 다 체크합시다. 다 화자가 뭐하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생년관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경치에 대한 얘기야. 그 경치 속에서 버들 보고 있는 거고 재송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역시 뭘 보고 있는 거야? 대동강 보고 있는 거야. 둘 다 경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부분 잘 봅시다. 대동강이라고 하는 경치가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대동강에 대한 화자의 인상이 쭉 표현이 되어 있어.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로 엉겼다. 춘풍이 야단스러워서 화선을 비껴보니 즉 화자가 지금 이렇게 날 달리고 있는 거고 옆에 대동강이 있다면 비껴본다는 게 비스듬히 본다는 거거든. 아마 대동강 위에 이렇게 배가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말 타고 갈 때 비스듬히 배를 보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비스듬히 배를 보니까 녹이 홍상 비껴 안아
가냘픈 손으로 검은 볼을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체결복을 부르니 신선이 연잎배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 하면서 대동강에서 배 타고 지금 뭐하는 한마디로 누가 이렇게 기생이나 아니면 누구 사람 불러가지고 그 배 위에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다가 그 노래소리가 얼핏 말을 타고 살짝 들린 거야.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대동강을 갔던 거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쭉 체크합시다. 자, 위아래로 옮겼다. 오늘까지 위아래로 옮겼다. 어떻게 할까? 일단 이렇게 할까? 자, 대동강의 경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묘사에 대해서 당연히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좀 체크합시다. 붉은 입술, 그 다음에 흰 이. 무엇을 사용해서? 색채어를 사용해서 시각적 신상. 그 다음 체결곡을 부르니 청각적 신상. 역시 옥빛이라고 하는 시각적 신상. 엉기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시각적 신상이야. 이런 거 엉기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걸 통해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체크할 거냐면 여기 좀 체크합시다. 자, 신선이 연립에 배 타고 옥빛강으로 내려오는 듯이라 해서 그 대동강의 지금 풍경에 대해 화자가 뭐 하고 있어? 화자가 평가하고 있대. 그치? 마치 어때?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보기 속에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 뭐라고 했죠? 의라 그랬지? 의 체크해봅시다. 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세속적이지 않다. 정말 탈속적 공간인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슬프다 동그라미 치고 그 경치에서 자아나는 화자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 그래서 이 부분 왜 별 붙였는지 알겠지?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경, 정, 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중요하지. 나라에 신경 쓰이지만은, 자, 나라에 신경 쓰여 이게 바로 화자의 사회적인 자아인 거고. 풍경을 어찌하리. 자, 서리법을 통해서 풍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쁘다, 풍경 너무 감탄스럽다, 너무 즐기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사회적인 자아랑 개인적 자아, 즉 개인적인 욕망이죠. 요 둘 사이가 뭐하고 있다? 요 둘 사이가 갈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리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야? 화자의 내적 갈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챙겨줄 수 있겠네. 자, 그럼 다시 공간 체크합시다. 오늘 이것만 할 수 있겠는데? 자, 연관정 돌아들어서 부병루에 올라가. 자, 계속해서 공간 이동 나타나고 있고, 자, 부병루에 올라간 다음에 본 경치야. 오케이? 자, 부병루에서 뭘 바라보냐? 능라도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천년 평양의 태평 문물은 어제인 듯 한다마는 풍월로에 꿈뀌어서 칠성문 돌아드니 단촐한 무관 촬영의 계획은 어떠하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체크합시다. 자, 부병루 요 부분 경치 나와 있죠. 경치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봄빛은 자랑한다. 어떤 태도? 이 경치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런 경치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럼 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거 검은색을 쓸게. 자, 천년 평양의 태평 문물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즉 천년 전 평양의 아름다움이나
지금의 평양이 아름다움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똑같다는 얘기.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천년 전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함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변함없는 이 평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넉넉히 보다가 풍월루의 꿈을 깨워서 이 꿈이 뭐겠어? 지금 감탄하고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는 거잖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칠성문으로 돌아더니 단조란 후한차림의 객크는 어떠하겠느냐? 객크는 어떠해? 최고다라는 거지. 자, 이거 어떠하냐? 서리법을 통해서 무엇을? 그 자연 속의 흥치를, 객흥을 훨씬 더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과 정의입니다, 당연히. 그 경치에 따른 주관적인 정성입니다. 그치? 경치에 따른 주관적인 정성. 됐나?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앉아. 자, 공간 다시 체크하자. 백상루에 올라앉아. 뭐 바라본데? 청천강 바라본데.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기도 끝이 없다.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경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서 철옹성 돌아드니. 자, 결승정에 내려와서 철옹성 돌아드니. 계속해서 공간이고 나타나고 있고. 구름에 닿은 성광. 자, 철옹성에서 뭐 보고 있어? 성곽 보고 있어. 백리에 버려져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었어? 이렇게 쭉 순찰하는 거야. 자기가 지켜야 될 지역을. 여러 겹 산등성이. 자, 여기서 산등성도 쭉 보고 있네요. 사면에 뻗어 있더라. 사방의 군사 진영과 그 웅장한 경관이 팔등에서 으뜸이도다. 역시 그 경치와 그 경치에 따른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예찬? 바로 군사 진영과 그 웅장한 경관에 대해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동산에 백꽃 피고 진달래꽃 묻다 진대. 자, 진달래꽃 봄에 피거든. 같이 진달래꽃이 다 앉았다는 것은 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백꽃과 진달래꽃 다 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고. 자, 진영에 일이 없어서 어떻다는 거야? 되게 평화롭다는 거지. 평화롭다 보니까 산과 물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약산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는. 자, 약산동대에 올라갔습니다.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참으로 끝이 없구나. 엄청나게 높은 지역인가 봐. 그렇지? 구름이 밑에 있다는 거니까. 자, 역시 경책합시다. 그리고 백두산 내린 물이. 자, 지금 이 약산동대에서 구름 낀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백두산 내린 물 보고 있는 거야. 그 물이 향로봉 감도라 천리를 빗겨울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자, 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동적 이미지 체크해 주시고요.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자, 이 물을 어디에다가? 늙은 용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물에 대해서 화제의 어떤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마치 용과 같다라는 화제의 주관적인 평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의 체크해 줍시다. 그래서 형승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많이 보겠느냐? 참 어때? 그 형상이 끝이 없거나 그 풍경 많이 보겠느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구나. 볼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 번 더 서리법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경치에 대해서 경치 의도 드러나 있고, 그리고 풍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인 정도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나옵니다. 자,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강동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강동지방의 경치. 그래서 이 수표에서의 핵심은 바로 얘입니다. 강동지방의 경치. 요 강동지방의 경치에 대해서 화자가 예찬을 하는 거야. 자, 나는 그게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자,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자, 남쪽 지방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강동이랑 비교하는 대상인 거야. 이 두 개가 비교되는 대상.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서 실컷 다녀보았는데, 천하에 좋은 경치가 있는 게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더니, 이 동쪽이 뭐라고요? 여기가 강동 지역입니다. 강동 지역. 명주로부터 원주일 때. 자, 이제부터 강동 지역의 경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맑았다. 그 경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일천덩어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 했다. 자, 그 경치에 대해서 화자의 뭐야? 주관적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의의가 나타나고 있고,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뒷판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즉 어떻다는 거야? 이 속세랑은 다른, 되게 탈속적인 세계인 듯하다라는 거야. 우청이나 탈속적인 듯하여 역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 드러나 있고, 과거에 다니면 보던 것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면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다? 강동이 최고. 그러면 앞선 화자의 생각이 변화가 된 거야?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화자의 생각이 변한 거지. 믿지 않았다가 처음에 요 강도 경치가 빼어난 것을 어떻다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동 지역의 경치가 빼어난 거를 믿지 않았다가 실제로 본 후는 어떻게 됐다? 믿게 됐다. 정말 강동 지역의 경치가 과연 최고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뭐 체크해 주냐면 화자의 뭐가?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심리 변화는 무엇을 계기로? 구체적인 경험을 계기로. 정말이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계기로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됐나? 이런 거 했잖아. 이제부터 계속 예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게임이 홀로 어려서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결국 뭐야? 이 세상에 온갖 순수한 것들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탈속적인 세상이 만들어진 거구나. 역시 이 자연 풍경에 대한 화제의 주관적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야. 똑같이 화자의 어떤 경치에 대한 의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고. 자, 중명에서 20년을 거쳐가는 당진이라는 물, 자, 화자의 경이죠. 당진이라는 물, 경치. 그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 푸른빛, 빛은 투명, 물은 푸르게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않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서로 장난을 치고 있더라. 그 다음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있는데, 자, 산 색깔은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았고, 그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마치 요철 같아서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더라. 기이한 저 아름다운 대문과 엇갈리게 자리여서 그림자가 물빛을 거꾸로 비친다. 이거 묘사를 하고 있는데 표현 기법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네. 자, 묘사 체크해 줍시다. 첫 번째, 색채를 활용한 시각적 심산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 그치? 쭉 체크해 볼까?
푸른빛, 푸르게, 그 다음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고 이런 것들 다 뭐야? 다 시각적 신상이라는 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묘사 색채와 함께 시각적 신상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 자, 물고기 수백 마리 사이에서 서로 장난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죠? 물고기가 서로 막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물속에서. 물산에서 장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미지? 정적과 동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정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산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의인과 물고기가 서로 장난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인법과 그 다음 또 비유법도 쓰이고 있어. 비유법.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평상에 그치? 또 체크할까? 자, 장난을 하고 있다. 의인. 그 다음 요철 같아, 두둑 같아, 굴 같아. 다 뭐야? 직유법 쓰이고 있지. 이런 것들 다 챙겨줍시다. 즉 이런 묘사, 즉 시각적 이미지와 동적인, 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의인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훨씬 더 어떻다? 생동감 있는 풍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자. 자, 이런 것은 그 대량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엇하고 형용할 수 없었다.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 너무나도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자,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병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자, 얘도 공간 이동 챙겨줍시다. 공간 이동. 자,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석병이 있던 자리로 이동하고 있지. 자, 그곳에서 뭐 띄우고 있대? 배 띄우고 있대. 자, 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 속의 어떤 것을 여유로운 흥취를 즐기기 위한 수단이야. 자연 속 흥취를 위한 수단. 그래서 막 노래도 불고 술도 마시고 놀면서 온종일 돌아설 줄을 몰랐다. 자, 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고, 즉 이만큼이나 시간이 흐를 때까지 놀았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이 너무 추워져서 오래 머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서 넣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자, 공간이동 챙겨줍시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말릴 길 정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바람에 달고 가는. 자, 좀 챙겨줄까요? 검은색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아마 화자를 얘기하는 걸 테고, 자, 그 화자가 자연 속의 그 경치와 그 경치에 따른 자신의 흥취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자, 경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출렁출렁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성 함정을 합시다. 출렁출렁은 의성어 의태어 다 되니까. 그리고 푸른 물, 쪽빛, 푸른 절벽과 같은 색채어도 사용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나그네 어떻게? 그저 정처 없이 가을바람에 나 달고 가더라. 도청이나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 어쨌든 이러한 삽입시를 통해서 우리 생기전에 했었죠? 훨씬 더 화자의 무엇을? 화자의 내면 심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바꿈을 끌고 다니는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다. 계속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야. 자,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년씩으로 들어가면서 앞다투어 다녔을 거다. 근데 그나마 먼 적이 있었고 사냥꾼이나 어부들만 가끔 올 뿐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다. 자, 이것은 반드시 자 역시 그 자연 경치에 대한 화제의 판단이야. 경치에 대한 화제의 주관적 해석이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보기 문제에서도 요거를 뭐라고 의라고 다루고 있죠. 자, 체크하자. 명주의 남쪽 째를 넘어서 북쪽 해변에 있느니. 자,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 같대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 같대. 경치 챙겨주시고요. 자, 민가에 사는 촐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해 보였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후미진 곳은 좀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맞아요. 그 경치에 따른 정서. 자, 저녁빛이 어둑어둑하여 오는데 길 옆에는 고기자기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내가 어때? 고향이 그리워지더라. 그래서 고장을 떠난 성을 품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거 굳이 정리를 좀 되겠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챙기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1번 바로 체크하자. 자, 풍경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 후회랑 한스러우냐? 그런데 우리는 요 리을이 뭐야? 요 앞에 시잖아? 여기서 후회가 한스러움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죠? 걔 그는 어떠냐? 물론 이제 훔치고 오려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4번. 자, 2번. 정답만 좀 봅시다. 나머지 올바른 성질들은 여러분들 잘 공부해둬야 돼. 자, 2에 3번. 과거에 자신이 살던 곳과 비교하면서 일천봉우리한 1만 골짜기 풍경에 대한 간호. 자, 우리 밑에다 뭐 적어주자? 바로 남쪽과 동쪽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여기. 강동과 남쪽 지방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글은 초반부에서 남쪽 지방이랑 강동 지역을 비교하면서 남쪽 지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동 지역이 더 최고구나. 요 글인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요거 좀 별표 쳐두고 5번 답으로 체크하시고요. 4번. 지금 제가 넘버링이 잘못되어 있지. 미안해요. 네 번째 거. 그게 답이야. 자,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 자, A가 동적인 자연물. 어디? 물. 그 다음 B는 정적인 자연물. 산. 이렇게 챙겨주시고. 자, 5번. A는 지상에서 하늘? 아니지. 자. 아니요. 위에서 아래. 그치? 지금 약속대 올라가가지고 아래 보고 있는 거잖아. 하늘도 내 아래에 깔려있고 그 아래 물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지상에서 하늘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맨 마지막 5번 선지. 위에서 아래로 고쳐주시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해? 이해하? 얘들아? 요거. 지상에서 하늘이 아니라고.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원경에서 근경이야. 자, 물고기가 노는 게 볼 정도면 멀리서 보는 거야? 가까이서 보는 거야? 물고기 이렇게 노는 걸 보이려면, 물이 맑은 걸 보려면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근경에서 원경이다. 이렇게 좀 챙겨줍시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에는 3번. 자, 역시 나머지 성질들 잘 공부해 주시고요. 자, 시험편에 담긴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냥 아니지. 시 한 편에 대한 정서는 그럼 뭐야? 요거잖아요. 당지 맞지? 요 당지 속에서 그냥 뭐야? 흠치 유유자적한 한가로움을 나타내는 정이다 라는 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지에 대한
그냥 훔치라고 할게. 흥치를 드러내는 정석이다. 전혀 안타까운 이런 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고조소설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